가을이 진짜 빨리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빠질 수 없죠. 가을을 환영하는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Cause these memories of her won't go away. They're haunting me so I can't sleep. She was a pretty little liar who cut me deep. Cause she left me here alone. 오랜만에 네일을 한번 발라봤거든요. 색깔 너무 예쁘죠? 샵에 가서 한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발랐어요. 젤네일은 제거하는 것도 샵에 가서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마음에 들어. 촬영하는 날은 집에서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오는데 그 사이, 선크림이 발라지지 않은 그 사이 시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이 사이에 나에게 어떤 기미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 사이에 색소 침착이 생기면 어떡하지? 제가 사실 올해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보는 게 버킷리스트 아닌 버킷리스트? 원래는 생각했던 게 수영이었는데 아무래도 수영은 진도 많이 빠지고 해서 다른 거를 먼저 해보고 그게 질리면 수영으로 넘어가 보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복싱 그 장이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많고 엄청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줄넘기도 해야 되고.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숨도 많이 차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뾰루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제 피부가 이런데 이런 트러블이 올라오는 피부가 전혀 아닌데 또 복싱장이 남초 운동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운동 끝나고 샤워하는 게 조금 거시기 해요. 그래서 얼른 끝내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그 사이에 뭔가가 이런 트러블이 올라왔나 봐. 그래서 요즘에는 진정 루틴이 필수. 기본적으로 진정 루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마스크 안에서 엄청난 산화 적용이 일어날 거잖아요, 피부에. 뭐 이산화탄소도 내뿜고 막 땀도 막 노폐물 배출 막. 그래서 탄력을 꼭 살려줘야 해요. 항산화 제품을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약간 때마다 찾아오는 각설이 같은 세럼. 요거는 새 제품인데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은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 같이 간절기, 환절기, 건조해지는 시기 딱 맞는 세럼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찰랑찰랑하죠. 위에는 오일층, 밑에는 수분층인데 이 오일층 때문에 지성분들이 거시기하다 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흡수도 되게 빠르고 그 지성분들이 꺼려하시는 그런 제형감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뭔가 매끈매끈 광, 촉촉광, 쫀쫀 광을 내주는 데는 진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질감인데 보이시나요? 스킨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오늘 할 메이크업은 파운데이션도 중요하긴 하지만 스킨케어를 어떻게 다졌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광택감이 확실히 나는 쫀쫀하고 촉촉한 광이 나는 이런 제품을 발라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임상 덕후잖아요. 이거 봐, 이마 봐. 영양감도 되게 풍부하면서도 전혀 오일리하지 않아요. 수분광? 영양 같은 느낌? 근데 그렇지만 또 끈적거리지가 않아. 보세요. 이 손가락에 딸려오지 않죠. 좀 산뜻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도 100시간 보습. 아무튼 제가 임상 그 그래프를 좀 제가 볼게요. 저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을 신뢰할 때 임상을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임상 결과를 좀 봤는데 진짜 흥미로웠던 거는 사용 2주 후 그때도 보습 개선율이 6%나 되더라고요. 2주 후에도.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100시간 후에는 45% 정도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세럼을 좋아하는 게 어떤 사용감이라든지 텍스처감 이런 것도 다 좋아하지만 항산화, 화이트 트러플.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간 고기능성 제품이다 보니까 탄력도 빼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2주 후까지도 피부 속 탄력이 4% 개선. 근데 이게 약간 수치로 말씀드리니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4%? 이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좀 있어요. 내 얼굴에 어떤 정말 미세한 변화는 나는 되게 잘 눈치챘는데 남들은 눈치 못 채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진짜 이게 변한 것 같은데 그런 미세한 개선들이 합쳐져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내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야 2주 후에도 보습 개선율이 6%, 그리고 2주 후까지도 탄력 개선율이 4%, 그리고 100시간 후에는 보습률이 45%. 이거는 진짜 내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 속은 뭔가 쫀쫀하게 채워주면서 피부 겉은 은은하게 광을 돌게 해주니까 건조하지 않더라도 굳이 환절기가 아니더라도 좀 촉촉한 광채가 나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는 날에는 약간 무조건 베이스 프라이머 겸용으로 찾게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굉장히 민망스러운 게 그동안에 제가 이거 추천을 여러 번 해왔다 보니까 너무 같은 내용이야.
아닌가? 그전에는 임상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었나? 내가 오늘 광채를 진짜 기깔나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날에는 한 번 더 발라줘도 돼요. 아니면 내가 피부가 좀 심하게 건성이다 하는 분들도 한 번 더 발라줘도 돼요. 사실 아까 초반에 거의 약간 1.5번 정도씩 바르긴 했는데 2.5번 바른 걸로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발라도 전혀 밀리지도 않고 겉광, 속좀 저자극 테스트도 받았고 이탈리아 비건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토이스토리에 뭐였지? 부였나? 그 도자기로 된 여자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을 보면은 혼자 되게 매끈하고 완전 진짜 유리광 같은 그런 게 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피부가 느끼기에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진짜 좋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크림 바르는 타임. 토바코는 패키지가 귀여워서 써보게 된 제품인데 괜찮더라고요. 바이오 히알루론산 녹두 추출물. 뭐야? 이게 이름이야? 토바코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 진짜 워터리예요.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런 제형이고 끈적임 없이 피부에 싹 스며드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토크 컨텐츠 촬영할 때 저 필러 맞았다고 초반부터 얘기를 했는데 필러에 대한 이야기 댓글을 하나밖에 발견을 못했거든요. 아무도 내 필러에 관심을 갖지 않네?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랑 거의 매일 뵙고 있는데 집이 근처에 살아가지고 근데 몰라요. 뭐가 달라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제가 예전에 2년 전인가? 그때쯤 유튜브 잠깐 쉴 때 그때는 제가 턱 필러를 조금 맞아봤었어요. 근데 뭔가 이 얼굴에 다른 물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그때 턱 필러도 추천받았던 양이 있었는데 아니 저는 그냥 나만 아는 정도로 조금만 넣어달라고. 근데 이번에도 코에 필러 넣어주실 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면. 그래서 약간 이쪽에서 보면은 티가 안 날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이쪽에서 봤을 때 코랑 이쪽에서 봤을 때 코랑 높이가 달라요. 이쪽 코가 조금 더 낮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코를 여기 코의 균형을 맞추기 여기를 좀 올렸어요. 이쪽을. 제가 사실 미샤 그 앰버서더가 되고 나서 그 화보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글로벌 모델이다 보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 좀 하고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부랴부랴 그때 필러를 맞을까 고민을 되게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중요한 촬영을 앞두고 뭔가 얼굴에 변화를 주면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됐다. 본 적이 없어요. 프라이머는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해봤는데 메리소드라는 브랜드예요. 요즘에 또 괜히 복싱 지금 어차피 일 2번밖에 안 나가봤거든요. 근데 괜스레 이 마스크 안에서 모공이 벌어지는 것 같고 모공 프라이머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여러 개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진짜 올리브영 왜 그래? 봐봐. 메리소드는 저기 공홈에서 구매를 한 거고 올리브영에서 제가 진짜 이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구매를 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안 오고 있어요, 배송이. 9월 17일에 구매를 했는데 아직도 배송 준비 중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25일에도 몇 개를 샀는데 그것도 지금 10월 1일 배송 예정이래요. 왜 이래? 이 모공이 좀 부각되는 부분에 동글동글 이 모공에 요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프라이머를 진짜 원래 적정량이 있잖아요. 진짜 조금 바르는 거잖아요, 프라이머는. 근데 그냥 한번 많이 발라보고 싶었어. 많이 바르면은 많이 밀릴까? 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겨서 많이 발랐는데 진짜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냥 완전 뜨고 밀착이 안 돼 오히려. 그래서 혹시 프라이머를 샀는데 프라이머 효과도 없고 무슨 파운데이션이 밀리기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더 조금 사용해보세요. 저는 필러를 맞은 게 또 웃긴 게 필러 맞기 전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각도별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여기 밑에서 콧구멍 모양도 찍고 이쪽에서도 찍고 이쪽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또 멀리서도 찍고 막 동영상도 찍고 했는데 막상 필러를 맞아보니까요.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좀 매끈하잖아요. 근데 처음 맞았을 때는 완전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이상해.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애프터 사진 안 찍었거든요. 애프터 사진을 내가 안 찍은 게 너무 웃겨. 비포 사진을 그렇게 열심히 찍어놓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요. 아무래도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비크림을 바를 거예요.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바를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웨이크메이크 벨벳
이 초보양 비비크림은 저의 인생템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무조건템? 진짜 조금씩 쓰기 때문에 많이 구매하진 않았는데 몇 번째 구매이긴 해요. 그래서 21호랑 23호를 무조건 구매를 해두고 그때그때 쓰는 파운데이션 호수 컬러에 따라서 23호를 섞어 쓰든 21호를 섞어 쓰든 하고 있어요. 어떤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써도 톤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 지속력이 훨씬 좋아져요. 이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이 제 피부 톤보다 조금 밝아요. 23호 톤을 쓰는 거죠, 이제 비비크림은. 3대1 정도? 약간 이 비비크림이 잿빛 플러스 핑크빛? 그런 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란 파운데이션은 그 톤을 잡아주기도 하고 아무튼 좋아. 그리고 그 필러 맞으러 간 것도 저번 토크 영상의 연장선이긴 한데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그때 4명이 가가지고 다 같이 하고 왔어요. 원래는 남편이 가끔 피부과에 힘을 빌리거든요. 슈링크 그런 거 너무 잘 받는 얼굴이라서 필러랑 이제 실도 하는데 뭐지? 실. 아무튼 코에 그 실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좀 없어진 것 같다. 자기 맞으러 가야 된다. 너도 해볼래? 또 생각해보니까 해보고 싶은 거죠. 한번 상담이나 받아볼까? 4명 모아가지고 갔어요. 주변에서 그런 후기가 있었거든요. 코 필러는 그 주사를 넣고 이 모양을 잡을 때 기분이 좀 나쁘다. 주사를 맞을 때보다 그게 더 무서웠어. 무서웠던 게 뭐냐면 아기를 낳을 때 빨리 이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그 간호사분이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눌렀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손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힘 줘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꾹꾹꾹 눌러서 맞춰주시거든요. 코 필러는 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지 좀 더 선명한 느낌이 드니까요. 하면은 좀 코가 길어지고 얼굴이 길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끝도 적당히 좀 끊어주고 쉐딩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눈썹 면을 먼저 채워주고 모양을 그리겠어요. 그래야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눈썹을 그릴 수가 있어서 가을은 왜 메이크업 하고 싶은 계절일까? 왜 그런 심리가 생길까? 알록달록해져서 그런가? 아니야, 이건 화장품 회사들의 전략이야. 가을 되면은 색조들이 다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금쪽이는 왜 가을 웜이 좋아? 그래서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컬러로 컬러를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색은 약간 음영 컬러로 쓸 수도 있는데 아주 자잘한 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광택감이 조금 나는 음영 섀도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그냥 보시는 그대로 글리터 펄 약간 로지 핑크 브라운 쉬머한 섀도우예요. 그리고 얘는 완전 매트한 섀도우라서 제가 아까 눈썹 그릴 때 사용을 했고요. 로지 초코 브라운 같은 그런 느낌?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진짜 팥 같은 느낌. 1번, 5번을 섞어서 첫 번째 컬러로 발라주려고요. 예전에는 진짜 아이 프라이머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에는 피부에 유분기가 줄은 건지 아니면 요즘 섀도우나 아이라이너들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건지 크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윽한 느낌. 그리고 똑같이 컬러를 섞어줘서 언더에도 평소에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섀도우 컬러를 많이 쓰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될 때 하는 과정 중이 좀 어색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평소에 이렇게 베이스 먼저 깔아주고 아이라이너 해주고 그 다음에 색을 더 올리셔도 돼요. 이것도 메리소드. 저는 사실 이 아이라이너가 탐이 나서 이 프라이머까지 사게 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면 듀얼 라이너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펜슬 타입이고 그리고 한쪽은 붓펜 타입. 그래서 쓰기가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안 번져요. 너무 좋아. 저는 원래 점막까지 채우는 걸 좋아하는데 번지는 것 때문에 점막을 안 채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 점막까지 잘 채워주고 있어요. 눈꼬리를 길게 안 빼고 블랙으로는 약간만 뺀 다음에 브라운 섀도우로 연결. 이렇게 너무 블랙으로 또 끊기지 않게 섀도우로 연결해주면서 부드럽게 풀어줬어요. 이 다음에 어두운 색을 쌓아주는 거죠.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를 다시 쌓게 되면은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요. 필리밀리 언더 브러쉬, 이거 제가 요즘에 최애 브러쉬거든요. 언더에 힘 실어주기 너무 좋아. 언더 힘 실어줄 때는 짙은 색부터 일단 베이스 깔아주고 중간 톤 가고 짙은 색 하지 말고 베이스 한 다음에 바로 짙은 톤으로 넘어와요. 중앙부터 끝으로 슬슬 가면서 속눈썹 조금 떼서 이번에는 아까 팥색으로 이 경계를 풀어주면서 그윽함을 더 살려주는 것이죠. 마스카라는 요새 꽂힌 파이브바이브 마스카라. 제가 저번에 어떤 브이로그에서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해서 사봤는데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저의 최애 마스카라가 되었어요. 어느새 클리오를 안 쓰고 이것만 쓰고 있었다. 다른 제품을 도전해봤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저의 인생 마스카라였는데 이 파이브바이브가 그걸 제치고 인생템에 들어오려고 해요. 파이브바이브 마스카라는 약간 DIY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마스카라들이 나온 그 특징대로 쓰게 되는데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그냥 한 번 발랐을 때랑 이제 굳고 나서 한 번씩 더 발랐을 때랑 속눈썹이 지금 뭉치지 않고 길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속눈썹이. 혹시나 마스카라 새로운 것을 찾고 계신다면 파이브바이브 한번 써보세요. 지금은 조금 밝은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약간 다크닝이 와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자연스럽더라고요. 고정 때문에 파우더 한 번 더 할게요. 이쪽만. 진짜 개미쳤다. 미쳤어. 마이크를 차놓고 카메라랑 연결을 안 해놔서 용서할 수 없는 실수다. 죄송해요. 듣기 좀 시끄러우셨죠? 에어컨 소리도 다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블라샤는 피부 이렇게 펌핑해서 쓰는 제품인데 저는 피부에서 나오는 이 블러셔들 다 너무 좋아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용량이 너무 많아요. 20ml면은 약간 배려 없는 파운데이션 용량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블러셔는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으니까 색깔 이쁘죠? 광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너무 좋아. 이 정도의 발색 올려줬고 좀 심심하니까 콧등까지 조금 연결해줄까요? 얘는 아이섀도우 겸 프라이머. 아이 메이크업이 번지지 않게 베이스를 깔아주면서도 은은한 색감을 내주는 그런 음영 컬러? 근데 얘는 입술에 쓰기도 너무 좋아요. 컨실러보다도 픽싱력이 강하고 더 밀착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위에 립스틱을 발라도 뭉치거나 뜨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안착하더라고요. 지속력도 훨씬 더 좋고. 요 립라커 타입 손등에 덜어서 약간 멀리서 보면 지금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정말 이 애매한 앞머리 거지존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거지 존인 채로 다녀야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이거를? 모자로 가려야지 뭐. 오늘 룩은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그런 날이 있어요.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광이 났으면 훨씬 더 예뻤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럴 때 이 달바 미스트를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의 광택이 있죠? 더 촉촉한 광이 나죠.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이 달바 세럼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미스트 쪽으로 발을 한번 담궈보세요. 이게 케어용으로도 좋긴 하지만 지금 제가 사용한 것처럼 실제로 샵에서 메이크업 완성 후에 뿌려주는 미스트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는 위위 아뜰리에에서도 굉장히 애정하는 아이템이더라고요. 이게 보여드리면 화면에 보일까? 굉장히 이 미스트 입자가 고와서 메이크업 위에 이렇게 뿌려도 메이크업이 뭉치거나 지워지거나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지 않아서 좋아요.
진짜 이 앞머리 거짓줄은 어떡하지? 오늘의 메이크업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해피 가을!